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 데이브 램지 지음, 고영우 옮김, 출판사 다산북수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 스터디셀러입니다. 매주 1600만 명을 빚더미에서 구원한 7단계 돈관리 프로젝트가 들어있습니다.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중간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를 꼭 읽어보세요. 그들은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렸던 재무 상태를 회복했고 삶 전체를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을 읽으며 거울 속에 비친 사람과 마주하세요. 이제껏 살아온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돈 관리는 80%가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지식이 미치는 영향은 단 20%에 불과하다. 돈 관리의 시작은 거울 속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돈 관리 방법을 바꾸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입니다. 이 책은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각각 밀집, 잔가지, 벽돌로 집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빠르지만 엉성하게 밀집과 잔가지로 집을 지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의 집은 휘몰아친 비바람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벽돌로 느릿느릿 힘겹게 집을 쌓은 셋째 돼지의 집은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끄떡없었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 튼튼한 토대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은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는 저자에게는 7가지 부의 법칙을 굳세게 지켜왔기에 조금도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폭락한 부동산과 주식을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적극 매입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튼튼한 토대 위에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오리 바람에는 칠면조도 날 수 있다. 그러나 회오리 바람이 그치고 나면 칠면조는 다시 땅에 떨어지고 만다. 이처럼 불경기가 닥치면 빚더미는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해 빠른 수익을 얻으려 하다가는 파산이라는 낭떠러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튼튼하지 않은 토대에 대충 지은 집은 폭풍우가 밀려오면 쉽게 허물어진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불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난한 변명, 1장 거울 속 빈털터리와 마주하라, 2장 현실 부정과 정신승리에서 벗어나라, 3장 3개월 무이자 할부는 정말로 무이자일까, 4장 부자의 상식과 빈털터리의 상식, 5장 당신은 아직 벤츠를 타면 안 된다. 2부에서는 풍족한 삶을 만드는 7가지 부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법칙 1. 최소한의 무기, 비상자금 모으기. 법칙 2. 가장 강력한 적, 눈덩이 빚 갚기. 법칙 3. 몇 개월은 끄떡없을 여유 비상자금 완성하기. 법칙 4.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노후자금 마련하기. 법칙 5. 당당한 부모를 만드는 학자금 마련하기. 법칙 6.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기. 법칙 7. 즐기고 투자하며 부자가 되는 축복 누리기. 저자는 지금껏 수천 명의 백만장자를 만나왔지만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아주 단순한 투자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늘 단순하게 돈을 관리하지. 복잡하게 이리저리 굴리지 않아. 책은 돈 관리 방법을 알려주지만 사실 삶에 관한 책입니다. 1부 불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난한 변명, 거울 속 빈털터리와 마주하라. 돈 문제로 지옥을 경험한 저자는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난 후 거울 속에 나와 마주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돈 문제와 걱정이 거울 속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거울 속 저 친구를 관리할 수 있다면 돈 문제도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 당신을 통제하고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현실 부정과 정신 승리에서 벗어나라.
먼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알아야 하는데요. 무엇이 당신의 돈 관리를 가로막고 가난에 머무르게 하는지 그 장애물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90%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행동 패턴을 바꾸려면 목숨 건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돈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책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 빚은 지고 살지. 부채 합리화에서 벗어나세요. 가난한 자신을 위로만 한다면 상온의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개구리처럼 유유히 헤엄치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괜찮아라는 자기 주문입니다. 빚에 대한 고민 없이 자유로이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신용카드를 긁는 습관은 버리세요. 구매 전에는 꼭 예산을 세우시고요.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느라 대출을 받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는 정말로 무이자일까요? 할부 구입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할부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쓰는 방법입니다. 빚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다. 이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빚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포브스 400대 부자에 의하면 재산을 모으는 가장 좋은 길은 빚을 완전히 없애고 빚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돈독해진다. 부의 진실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즉시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사실 아시죠? 아무리 소액이라도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친한 사람에게 돈을 꼭 빌려주고 싶다면 대신 그냥 주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은 의리 있는 행동이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의 진실은 보증을 섰다면 갚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은행이 보증인을 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당신의 지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은 저소득층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의 진실은 이러한 약탈적 대출은 저소득층을 이용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대부업체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다. 왜 대부업체들이 밀집 지역에 사무실을 여는지 아는가? 부자들은 절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상식, 3개월 무이자 할부는 공짜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부의 진실은 3개월 무이자 할부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건 당연한 삶의 일부다.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보통 백만장자들은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대신 쓸만한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의 진실입니다. 잘못된 상식,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리스하는 것이 현명하다. 진실은요, 리스가 가장 비싸게 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이자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는 건 이득이다.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의 진실은 새 차의 가치는 제조년들을 기준으로 첫 4년 동안 60% 떨어진다.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건 자녀에게 무책임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잘못된 상식, 대출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부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된다. 즉, 은행만 배불리는 수단입니다. 돈을 빌리는 즉시 은행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오직 수입과 투자만이 부를 쌓는 지렛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은 부자의 상식과 빈털터리의 상식입니다. 돈에 관한 잘못된 신화는 두 가지의 뿌리를 두는데요. 첫째, 위험을 부정하려는 경향입니다. 둘째, 쉽게 불을 얻는 방법이나 보물상자를 여는 마법의 열쇠가 존재한다는 착각입니다. 허황된 레버리지 신화에서 벗어나라.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모아둔 돈이 없어도 노후는 괜찮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의 진실은 당신을 구해줄
백마탄 기사는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 궁금했는데요. 금은 좋은 투자 수단으로 경제가 무너져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부의 진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가 무너지면 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요즘엔 SNS에서 일주일에 3시간만 일하고서도 쉽고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의 진실은 일주일에 3시간만 일하고서 1억 원의 수입을 버는 사람은 없다. 다음은 보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환급형 종신보험은 노후 대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의 진실은 환급형 종신보험은 최악의 보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복권과 도박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은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과 셈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파산을 신청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진실은 파산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우며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흔히들 현금을 지니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현금은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위험하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의 진실은 신용카드는 매일 당신의 돈을 털어간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곧 죽기라도 할 것 같아 찝찝하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부의 진실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니 죽기 전에 유언장을 준비하라. 당신은 아직 벤츠를 타면 안 된다. 배우려는 노력도 없이 부자를 꿈꾸는가? 돈에 관해서 평생 동안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 책을 읽고 때론 돈에 대해 다루는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꾸준한 공부를 통해 돈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대해 모르면 영원히 빈털터리 신세로 살게 됩니다. 당신은 아직 벤츠를 타면 안 된다. 이 말은 체면을 위한 소비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부를 쌓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라. 체면 치레를 위한 소비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버려야 할 약점은 무엇인가? 이 점을 깊이 파악하고 해결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 중간중간에는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매끈한 쇳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 이외에 나머지 다른 길들은 파산으로 향하는 빈털터리들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일부 부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난한 변명 들려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풍족한 삶을 만드는 7가지 부의 법칙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칙 1. 최소한의 무기, 비상자금 모으기. 법칙 2. 가장 강력한 적, 눈덩이 빚 갚기. 법칙 3. 몇 개월은 끄떡없을 여유 비상자금 완성하기. 법칙 4.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노후자금 마련하기. 법칙 5. 당당한 부모를 만드는 학자금 마련하기. 법칙 6.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기. 법칙 7. 즐기고 투자하며 부자가 되는 축복 누리기.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지금 당장 변화의 고통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모아 부자가 된 후 도리어 스스로 쌓은 부에 도취되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라.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도 늘 건전한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돈에 대해 물질의 노예가 되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 부를 통해 얻은 것이 고작 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와 물질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선사하지만 물질 숭배에 빠져 부 자체만을 탐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 자체보다는 부의 지혜를 물려주어라. 저자는 공짜로 주지 않고 자녀에게 직접 일해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을 저축하라고 이야기하며 허투루 돈을 낭비하지 말되 베푸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돈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불안,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를 사악하게 쓰게 되며 사회에 피해를 끼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내보냅니다. 부는 절대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돈 관리의 80%가 실천이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당신이 선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 데이브 램지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읽다 보니 작년에 읽은 절박할 때 시작하는 돈 관리 비법과 조금 비슷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